정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있대요. 말은 안 했지만 어때요? 얘들끼리는 닮음이겠죠? 정사각형 대 정사각형이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지금 어때요? 넓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길이 b를 넓이 b라고 넓이에 대한 비율로서 나타낸다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25대 4겠죠. 그러니까 A, B, C, D의 넓이가 만약에 25만큼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넓이가 고작 4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비율적으로 정했는데 처음 색종이가 그러니까 처음에 요 25의 비율을 가진 애가 알고 보니까 100이라는 곱하기 4만큼이 됐으면은 여기 저 안쪽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1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 넓이가 16이에요. 전체 넓이가 100일 때. 그럼 바깥쪽 넓이가 얼마 했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84겠죠.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게중심 부분이 그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를 진짜로 문제를 풀려고 하시다 보면 좀 어려워요. 외워야 될 것들도 많고요, 그렇죠? 저는 좀 특히나 이쪽 파트는 좀 외워갔으면 좋겠어요, 몇 개는요. 여기서도 외워가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실 때. 잘 질문했네요. 네, 이거는 지원도 봐주세요. 풀려면 풀어요. 풀려면 푸는데 그냥 외워서 푸세요. 여기 삼각형 GM N은요 항상 삼각형 ABC의 넓이의 12분의 1만큼이에요. 맨날 무조건 그래요. 그냥 암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공식화를 우리가 하려면요 처음에 뭘 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껐어요. 얘가 무게중심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껐으면 당연히 옆에 써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겠죠. 얘가 무게중심일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건 얘예요. 이렇게 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A 여기가 M, 뭐 G, 여기가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AM 대 MG 대 GN 그러니까 얘 대 얘인 거죠. 이것도 외워야 돼요. 3대 1대 2예요. 무조건 얘를 외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를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두 가지입니다. 얘도 외우셔야 되고요. 얘도 외우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뭐 갑자기 여기서 뭐 튀어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안에 다 있거든요. 여기가 무게중심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H 대 GN이 2대 1이라고 알 수 있죠. 근데 2대 1이라고 안 할게요. 4대 2라고 할게요. 괜찮죠? 2대 1이나 4대 2나. 그러니까 H 대 GN을 저는 2대 1이라고 하셔도 되지만 제 맘대로 4대 2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중점이니까
4대 2라고 하는 거는 그럼 나는 전체를 6이라고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중점으로 잘랐으니까 여기가 3만큼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3만큼인데 여기가 4대 2였으니까 3대 1대 2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무게중심을 갖다가 그리시더라도 항상 이제 3대 1대 2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맨날 유도를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냥 외워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이제 얘가 3대 1대 2인 거를 알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왜 쉽냐면요. 그을 건데 요거는 필요 없고요. 여기서부터 자 이거 지금 어때요? 이렇게 그었을 때요. 여기서 다 그었는데 위에 건 생략하셨어요? 헷갈릴까봐 여기만 필요하니까 여기만 이렇게 긋겠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끄었을 때 어떻게 돼요? 방금 여기가 1대 2라 그랬죠? 근데 위에 모래시계랑 밑에 모래시계 이렇게 그렸을 때 닮음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1대 2가 된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제 맘대로 1이라고 잡았어요. 내 맘대로 1이라고 잡았으면은 그러면 이쪽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무조건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맞죠? 근데 알다시피 얘가 2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요? 우리가 전체 넓이에서 무게중심으로 잘랐기 때문에 얘가 2면은 나머지 ABC 넓이는 12가 돼야 되죠. 이걸 6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얘가 항상 12분의 1이다. ABC라고 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라고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응용까지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만 물어봤어요. 그럼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의력을 써서 구할 수 있죠. 이건 얼마예요? 그러면은 절반이죠. 24분의 1이에요. 여기가 중점이잖아요. 무게중심을 지났기 때문에 여기도 중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은 넓이가 또 24분의 1이다 라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다 암기해요. 그냥 네.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냥 다 외워가셔야 돼요. 이따가 또 나올 거거든요. 일부러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8번이 쉽게 풀 수 있어요. 왜 쉽게 풀 수 있냐면요. GBC라 그랬죠. 여기 넓이가 지금 12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상의 선을 그으면은 여기도 12, 반대쪽에도 12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삼각형 ABC 넓이가 36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의 여기 넓이는 뭐라 그랬어요? 11분의 1만큼이라 그랬죠. GM에는 3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힘들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알고만 계시면. 알고 있었어요. 아쉽네. 알고 있었어요. 아쉽네. 그렇군요. 또 22번? 있다 봅시다.
커피를 우리가 더 마시는 것 같은데.
보면은 뭐부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넓고 그쵸.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1 곱하기 5잖아요. 그쵸. 자 이것만 보면은 ABCD 넓이가 30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처음에.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이건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AC라는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 거예요.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그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이렇게 잡아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 길이가 서로를 2등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요. 별도의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2등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에서 보면 어때요? BO가 중선이죠. 2등분을 하고 있으니까 A는 처음에 중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중선의 교점인 거니까 이 P가 뭐가 되는 거냐면 무게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ABCD가 30이면은 삼각형 ABC는 얼마예요? 절반이니까 15죠. 그 15에 대해서 여기만큼이 얼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3분의 1만큼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삼각형 ABP 넓이가 5여야 돼요. 이렇게. 또 이런 원뿔 모양으로요. 이제 있답니다. 전체 높이의 3분의 1만큼. 그러니까 물을 점점점 이렇게 쬐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를 채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차겠죠. 점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 높이의 3분의 1이 되는 이 지점만큼 이만큼의 물을 채우는데 20초가 걸렸대요. 그럼 뭔가 이제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을 가득 채우려면은 앞으로 몇 초 동안 물을 더 넣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원래 그러니까 물을 다 채우려고 하면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져요? 넓이로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채워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부피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여기를 1이라고 했으면은 전체를 3 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만큼의 높이를 채웠을 때가 20초가 걸렸대요. 그러면은 3만큼의 높이를 채웠을 때가 이제 몇 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비율로서 얘기를 해보면요. 부피가 몇 대 몇이어야 돼요? 길이가 1대 3이라고 그랬어요. 부피가 1대 27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만큼을 20초를 채우고 있는 거다 보니까 3만큼의 높이를 더 채우려고 한다 치면은 원래는 몇 초가 걸려야 되냐면은 540초가 걸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참 더 가야 돼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총 다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라 남은 부분을 얼만큼을 시간을 더 써야 채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원래 다 채웠는데 540초가 걸렸어요. 근데 20초는 이미 썼으니까 이제 520초만 더 쓰면 되겠죠. 응? 신중 기준 친구 7번이요?
얘도 부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참 고맙네요. 그쵸? 구를 물감으로 색칠을 하는데 작은 구는 8ml, 큰 구는 50ml를 갖다가 썼답니다. 그쵸? 이거는 뭐예요? 구를 색칠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색칠하는 데는 뭘로 봐야 돼요, 우리가? 넓이로 봐야 돼요? 부피로 봐야 돼요? 넓이로 봐야죠. 겉면으로 배칠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율을 몇 대 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게 몇 대 몇이냐면요. 2씩 나누면 4대 25거든요. 이 4대 25가 이제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겉넓이가 4대 25다 라고 얘기를 처음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뭘로 나눠야 되냐면은 닮은 B가 기본이 되는 닮은 B가 2대 5다라고 이렇게 바꿔다 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부피비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의 부피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부피가 8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부피가 125예요. 왜냐면은 세제곱이니까 부피는. 이건 이제 부피 B예요.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부피 B입니다. 이거를 이제 반증을 하듯 어때요? 얘 8만큼의 비율을 가진 얘가 알고 보니까 24였대요. 지금 전반적으로 3배씩을 곱해줘야 딱 실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비율을 구한 거였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3만큼 곱해주면요 375겠죠. 그래서 큰 애의 부피가 375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또용 그림과 같이 같은 정육면 체례입니다. 그러니까 제로를 여기를 이제 꽉 이렇게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접해 있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꼭 맞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얘네들 어떻게 돼요? 보기만 해도 약간 황공포증이 몰려오는. 여기에 이제 방울방울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림 그리다가 내가 빨리 들고 버릴 것 같아. 네, 뭐 몰라요. 대충 이렇게 끝을 칩시다. 자, 그랬을 때 A, B가 각각 들어간 구슬의 겉넓이라고 그랬어요. 구슬들의 겉넓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항상 기본이 되는 닮은 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닮은 비가 얼마냐면요. 얼마예요? 여기는 1개잖아요. 여기는 1개고 여기는 27개죠.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예요? 여기가 지름이 하나, 둘, 3개인 거를 얘 혼자서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닮은 비가 3대 1이다 라고 구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요. 근데
구슬 전체의 건널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요. 이게 지금 닮은 비가 뭐랑 뭐의 닮은 비냐면요. 요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는 닮은 비가 3대 1이라서 지금 건널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건널비, 넓이 비는 몇 대 몇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9대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넓이가 예를 들어서 건널비를 얘를 1이라고 잡게 되면요. 얘는 건널비가 9인 거예요. 그러면은 9대 1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 일자리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는 27개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 건널비로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9짜리는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일자리가 27개가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대 3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 잘 나와요. 이렇게 요 하나랑 요 하나는 9대 1이 맞아요. 근데 얘랑 얘 전체에 대한 건널비를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9짜리는 한 개밖에 없는데 1짜리가 27개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오용 13번. 요 ABC라고 하는 얘가 지금 정사면체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정삼각형 ABC, 정삼각형 ACD, 정삼각형 ABD, 정삼각형 BCD 이렇게 4개의 정삼각형을 갖다가 모은 거예요. 그게 정사면체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의 무게중심을 하나를 끄었고요. 요 ACD한 무게중심을 이렇게 하나를 끄었어요. 여기가 이제 K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에서 AC를 거쳐서 K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직선 거리로 이렇게 가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가는 게 뭐랑 여기랑 이렇게 평행하다라고 하면 평행하겠죠. 이렇게가 평행하고 이렇게가 평행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한 변의 길이 AE AE를 줬어요. 좀 다르게 풀어야겠네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6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3이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었어요? 여기가 무게중심이라 그랬으니까 2대 3이라 그래서 여기를 2. 여기도 무게중심이 2대 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2여가지고 아마 4로 이렇게 가게끔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는 없고요. A2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풀기가 약간 불가능하게 줬어요. 일단은 A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구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AG가 4예요. 2대 1이니까요. 여기가 4고 여기 6은 필요 없어요. 여기가 2예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면 좀 어려운 게 우리가 이 상태로는 갖다가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전개도로 펼쳐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펼쳐볼게요. 어떻게 펼쳐볼 거냐면요. BD를 기준으로 ABD를 위에다 이렇게 올리고 BCD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쪽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사다리꼴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을 겁니다.
펼쳐다가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져 있고요. 여기가 A, B, C, D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요. AC가 이렇게 도와주는 애로 있어요. AC를 거쳐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여기서 무게중심, 다시 말해서 BC의 중점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가 이거 좀 어렵네. F라고 할까요? 그러고 맞네.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 G에서 AC를 거쳐서 K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를 지금 G라고 잡고요. 여기를 K라고 잡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지나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중점으로 긋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중점으로 가는 거랑 만나겠죠.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B에서 G를 거쳐서 AC의 중점에서 만나는 거랑 D에서 K를 거쳐서 여기서 만나는 거랑 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심지어 어디에서 AC의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약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워요. 그림으로 표현하기. 저도 순간 못 표현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대입시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4고 여기가 2랬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4고 여기가 2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6이면요 얘의 길이도 6이어야 되거든요. 얘도 똑같이 4고 2고 얘도 똑같이 4고 2여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GK 길이가 4가 돼야 되는 이런. 왜 이렇게 어렵게 됐지 진짜? 난이도가 좀 있네요. 네. 또용. 15번 왕별 쳐주세요. 시험에 진짜 엄청 잘 나와요 이거. 제가 저번에 그 팔레스라는 수학자 얘기했었죠. 여기 이런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가 이렇게 가 있어요. A, B래요. 당연히 이제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렇게 빛을 이런 식으로 쪼면요. 그림자가 생기는데 너무 길게 그래서 이렇게 가져요. 여기가 D인데요. 여기서 이만큼만큼 더 올라갔대요. 그림자가요. 뭐 이렇게 보였던 경험은 여러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살다 보면서요. 그래서 저는 요 그 전봇대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알다시피 전봇대 길이를 직접 구하려고 하면 너무 위험하죠. 위로 올라가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여기다 이제 막대기 하나를 딱 꽂았어요. 왜냐면 얘한테도 그림자라는 게 생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습니다. 이 길이가 1m짜리 제가 막대기를 땅바닥에다가 박았는데 1.5m라는 그림자의 길이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길이가 2라면 그림자의 길이는 3이 되는 거죠. 비율이요. 2대 3인 거예요. 2m짜리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3m로 보이게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봇대 길이를 알고 싶었는데 그림자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그림자가 쭉 하고 올라갔죠. 그림자 길이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봇대 길이를 알기 위해서 그림자 길이 알아야지. 그림자 길이가 얼마예요? 13이에요? 어떻게 13이었어? 벽면이 붙어있으면 11. 뭐 그쵸?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쵸? 근데 이렇게 벽면에 올라갔잖아요. 만약에 벽면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벽면이라는 게 없었으면은 요 2m가 그대로 2m라고 누워 있었을까요? 2대 3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져 있으면 만약에 벽면이라는 게 없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스토리는 다 버리고 그림자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2m가 만약에 벽면을 치웠으면 바닥으로 이렇게 늘어날 텐데 바닥으로 쭉 늘어나겠죠. 얼마만큼 늘어나요? 3m로 늘어날 겁니다. 벽면이라는 게 없었으면요. 네, 얘도 또 비율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그림자가 그럼 결국에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12가 된다는 거죠. 총 그림자가 12라면은 전봇대 길이가 얼마여야 되는 거냐면 8m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잘 나옵니다. 실험으로요. 쌤 근데 네. 2대 3이면 여기 1대 1점 20 곱하면 2대 4 비율을 알려줬어요. 네, 또요. 14로. 네, 이거 그 쉽게 푸는 법 있거든요. 이거 아까 제가 그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거 혹시 무슨 문제였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십사 번을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A, B, C가 있어요. 여기에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A, D 중선이죠. C, E도 중선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 F도 중선이어야 합니다. 물론 BF라고 쭉 긋진 않았지만 필요해요. 이 문제를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쉽게 풀기 위해서는요. 그냥 그려주시고요.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했었죠.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DF 넓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DEF는요 넓이가 얼마여야 하냐면요 96이라고 하는 넓이에서 4분의 1만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24예요. 계산해 보시면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요. 여기서 뭘 했어요? 여기를 M 점이라고 잡고 여기를 N 점이라고 잡아서 여기서 또 이만큼 이렇게 잘라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MNO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또 뭐였겠어요? 이게 또 4등분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서 이거 부분만큼 도려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24에서 계산 좀 편하게 하려면 4분의 3 부분만 남았네. 4분의 1 부분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18이에요. 답이요. 이 부분이 빠져있는 이거 하나, 이거 둘, 이거 셋 이렇게. 여기는 없어요. 그림을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보세요. 사랑.
네, 또요. 다 풀었어요. 진짜. 질문 있어? 없어. 다음번에 더 많이 되는 거 뽑아와야 돼. 신나. 드디어 절 꿈을 실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질문이요? 저 10분 10. 그냥 10. 아, 네. G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여기에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G라고. 근데 새로운 삼각형 DBC라고 하는 새로운 삼각형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무게중심을 G'으로 잡았다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여기서 또 DC에 대한 중선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새로운 무게중심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볼 거냐면요. 삼각형을 어떻게 볼 거예요?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도 얘도 어떻게 돼요? 여기도 2대 3 얘도 2대 3이죠. 여기는 비율적으로 2대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원래가 실제 길이가 16이었어요. 그러면은 66씩 잘랐어야 되는데 또 잘랐으니까 3, 3이죠. 얼마예요? 여기가 2죠. 2대 3이니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태어난 건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예, 편하겠죠. 질문 있어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에? 힌트.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고 A, C가 없었다고 생각했으면 점 N이 무슨 효과를 하고 있을까요? 함정이에요. 안 보이게. 또 질문이요. 질문 또 없어? 18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좀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도형 문제가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인 거죠. 앞으로 다뤄야 되는 도형이 이런 느낌일 것이다 라고요. 여기 보시면 A, B, C라고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요. 근데 문제 순서대로 가보면요. 각을 처음에 2등분을 하고 시작을 했대요. 이렇게. 그래서 2등분인 이 점을 A, D, 점 D라고 잡았고요. 진짜로 각이 이렇게 2등분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원래 그냥 이렇게까지만 했으면요. 더 안 할게요. 만약에가 아니죠. 이 길이가 진짜로 10이고 이 길이가 진짜로 6이다 라고 그랬으면요. 우리가 먼저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림 더 그리기 전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각을 2등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얘가 5대 3이죠. 비율적으로. 그러면은 얘가 비율적으로 5대 3이에요. 이만큼이. 맞을까요? 원래 했었어요. 닮음했을 때요. 자,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평행하게 올렸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AC랑 평행하게 올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점 E라고 새롭게 잡았으면요. 평행선이니까 또 그럼 어디도 여기도 5대 3이어야 돼요. 될까요? 이런 느낌인 거죠. 평행선이니까 여기가 5대 3, 여기도 5대 3.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행하다고 하는 건요, 항상 이렇게 비율을 옮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일단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그 반 이상은 성공을 하신 건데, 그 다음에 뜬금없이 뭘 알려줬냐면요, 우리한테 넓이 ABC라고 하는 삼각형 전체 넓이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31이에요. 여기 전체 넓이가. 그러면은 색칠한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오른쪽 부분은 필요 없어요. 처음에 어디부터 구할 거냐면은 여기 왼쪽 부분 전체를 구할 거예요. 여기만 딱 잘라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먼저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삼각형 ABD는 넓이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32라는 전체에서 몇 대 몇? 전체 8분의 5만큼이죠. 비례배분적으로 전체에 대한 8분의 5만큼이다. 그러니까 20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넓이가 20이에요. 여기는 필요 없어요. 사실상 이제 버려도 돼요. 근데 그 20을 몇 대 몇으로 다시 짜려고 했냐면은 그 중에서의 8분의 5죠. 다시 한번, 그쵸? 그러니까 20이라고 하는 넓이에 대한 다시 8분의 5만큼이 색칠하고 있는 BDE가 되는 거니까 좀 어렵죠? 생각하기가. 2분의 25입니다. 지원이 뒤에 유형북이라도 좀 풀고 계세요. 어차피 숙제예요. 네. 왜요? 그거? 아, 뒤 아예 그치. 그거 넘어가서 더 어. 13번 하지 않았어요? 앞에 거 13번. AD 전체 길이가 10이래요. 이거 우리 아까 혹시 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무게중심으로 자르면 아까 몇 대 몇이라 그랬어요? 3대 1대 2라고 아까 이런 문제를 제가 상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외워야 돼요. 3대 1대 2로요. 왜 그런지는 아까 설명드렸고, 그래서 FG가 길이가 얼마예요? 전체 12라는 애를 몇으로? 전체 6만큼에 대한 1만큼으로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요. 아이고. 100쪽. 33? 쇠구슬 한 개를 녹여서 반지름을 4분의 1로 줄였답니다. 그러면은
몇 대 몇이었다는 얘기예요? 반지름이 4대 1이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닮은 비가 4대 1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원 길이는, 구 길이는요. 반지름이 전부 다예요. 닮은 비가 4대 1인 거죠. 그랬을 때 구술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그랬어요. 구술은 뭐예요? 뭘로 봐야 돼요 우리가? 부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 B를 봤을 때요. (64대 1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엄청난 거인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엄청난 거인이라고 해봤자 그냥 우리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키가 4배만큼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제 4배만큼 더 큰 거인이라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키를 2m라고 할게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비현실적이에요. 너무 1.5m라고 할게요. 계산 어려운데 2m라고 할게요. 그냥 우리의 키가 엄청나게 잘 먹고 인류가 이제 미래로 진화해서요. 2m라고 하면요. 거인은 키가 8m예요. 그렇죠? 4배가 됐잖아요. 우리가 한 끼에 만약에 100만큼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인은 그럼 얼마큼 먹어야 돼요? 한 끼에? 400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부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4배가 들어간다고 해서 400만큼 먹을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부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6,400만큼을 먹는단 말이에요. 거인은 한 끼에. 이만큼이나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4배가 크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위로 키가 4배가 컸습니다라고 하지만 않지만 그렇지가 않죠. 무조건 옆으로도 같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적으로 봤을 때 4배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우리가 100 먹을 동안 얘네들은 6,400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1인분을 먹는 동안 얘네들은 64인분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않겠어요? 저 거인 시키가 한 끼에 우리가 64인분 먹을 치를 해치우고 앉아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인만 없으면 어때요? 전 세계 기아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64인분씩이 생기는 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요 큰 구슬 하나를 녹이면 어떻게 돼요? 작은 구슬이 64개가 생기는 거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파워레인저 변신하고 이제 겁나 쭉 하고 커지잖아요. 그쵸?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커지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게 아니라 커지는 것까지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근섬유는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골격근은 제곱으로, 근육은 제곱으로 들어가게 돼서 만약에 이제 내가 뭐 하루에 움직이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앞발을 한 번을 딱 디디는데 만약에 100만큼의 힘을 썼어요.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10만큼의 근육만 써도 된다고 치면 이거 계산이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근육은 제곱으로 늘어나는데 부피는 알다시피 어떻게 돼요? 세제곱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힘만 줬어도 됐는데 이렇게 커졌으면은 내가 이만한 몸을 이만한 근육으로 해야 되니까 진짜 하고 움직여야 정상이에요. 원래는요.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근육도 커지지 않을까요? 근육은 제곱으로 늘어나요. 사람 몸은 세제곱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코끼리를 업고 이제 움직이는 거랑 약간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약간 로봇을 타고 다니는 쪽이 약간 현실적이죠. 뭐 건담이라든지 약간 사람이 직접 커지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키큰 사람은 훨씬 그땐 그쵸? 근데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막 1m 70, 1m 80 길이는 별로 그게 없어요. 한기동 2m 아니에요? 그쵸? 그 정도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 정도로 이렇게 쭉 하고 커져야 약간 의미가 생기는 거죠. 2m면 여기 천장 가요? 그렇죠. 안 나요? 저 한 문 정도 되겠네요. 문보다 조금. 또요.
어려워요? 없어요? 지금? 한가 봐. 해도 돼요. 맨 뒤에 질문 아니에요? 아? 뭐지? 그냥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이고. 여기 어떤 원뿔이 있습니다, 이렇게. P, A, B, C고요. 다음에 M, N, Q, 레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얘네들의 부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하는데 이거 잘 여쭤보셨어요. 이거 좋아요. 문제가 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여기서 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냐면요. 여기가 1대 2대 3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닮음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항상 누구가 닮음이냐면요. A 대 A 플러스 B 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닮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1단, 2단, 1단, 2단, 3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랑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가 닮음이에요, 항상. 그걸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길이가 1대 2대 3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길이인 거고 우리는 부피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부피비로 얘기할 거면 그러면 부피비는요 1대 8대 세제곱이니까 27이에요. 일단 요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부피다라는 걸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러면은 A가 1이잖아요. 근데 A 플러스 B가 8이라 그랬으면은 그러면은 B가 얼마여야 돼요? 부피가? 얼만큼이어야 돼? 내가 A를 처음에 1이라고 잡았어요. 진짜로 1인지 모르겠는데 얘를 그냥 어떤 1이라고 하는 단위로 잡았다고 치면은 B는 얼마여야 돼요? 8이 아니라? A 플러스 B가 8인 거잖아. B가 얼마야 그러면? 7해야지 여기서 1만큼 빼면 되니까. 얘는 이제 7배예요 부피가. 그래야지 이렇게 더했을 때 8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C는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7이래잖아요. 근데 A 플러스 B가 8이라고 알았으니까 그럼 C는 부피가 얼만큼이어야 돼? 19여야 되죠, 빼면. 그러니까 A 대 B 대 C로서 얘기를 할 거면은 닮음이 아니에요. A 대 B 대 C는 그냥 부피 B로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닮음인 게 아니라 닮음을 이용해서 새롭게 알아낸 사실인 거죠. 얘네들은 닮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부피가 1대 7대 19네. 그러니까 얘가 내가 100이라고 잡았으면 얘는 700이고 얘는 1900이네. 부피가 그냥 그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얘네들끼리는 절대로 닮음이 아닙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래요? 여기 7만큼에 해당하는 부피가 14래.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부피가 얼마겠어요? 2배 했으니까 2고 얘는 부피가 얼마여야 돼? 38이어야 되죠. 이렇게 38입니다. 야, 우리만 놀라겠어. 선생님 여기 데스크에서 보면은 한 명씩 이렇게 들어나락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민폐가.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둘이 조금 이상하신 거죠. 거는 선생님이 좀 나사가 빠졌다고 생각하시겠죠. 실제로 나사 빠져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욕 한번 시원하게 먹고 마는 거지. 네, 또 질문이요. 20번 이것도 꽤 잘 나오는데요.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네. 여기가 A, B, C, D라고 하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중점으로 끄었대요. C에서요. 이 점을 E라고 하고 여기서도 또 중점으로 끄었답니다. 이렇게 F가 나왔죠. 자, 그랬을 때 여기만큼을 색칠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냥 길이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할게요.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보조선 하나만 그어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최대한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심플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각형이 더 쉬워요? 삼각형이 더 쉬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삼각형이 더 쉽잖아요. 그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사각형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그어버리면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이만큼의 직각삼각형 플러스 이만큼의 넓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직각삼각형 넓이야 구하기가 쉬울 거예요. 한 변의 길이를 만약에 줬다라고 친다면요. 한 변의 길이를 주지는 않았네요. 뭐 아무튼 간에요. 구하기는 쉽겠죠. 어떻게 생겨있든 간에. 그쵸? 그러니까 얘가 문제인 거지. 이제 얘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위에는 버려요. 밑에만 봐보세요. 한번 이렇게. 밑에만 보면 이거 뭐예요? 여기 중선, 중선이죠. 여기 겹치는 점이 넘버링도 돼 있네. 무려 G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기가 무게 중심이에요. 요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나 더 그었으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이가 정확하게 다 같이 6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GFC 넓이를 4라고 줬으면요. 여기도 4, 4, 4, 4, 4, 4 해서 전체 넓이가 24입니다. 여기가 24였으면 반대쪽도 넓이가 똑같이 24여야 되죠. 그래서 24, 4, 4 더하면은 32죠, 넓이가. 왜 안 돼, 경비? 알겠습니다. 또 21번 이거까지 하고 저거 좀 프린트 좀 뽑아 올게요. 자, 요 직각삼각형을 A, B를 회전축으로 갖다가 돌렸으면요 어렵지 않게 원뿔 모양이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원뿔 모양이 나올 거고요. 이거를 회전축으로 갖다가 썼으니까 이렇게 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점이 B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여기도 C죠. C'이라고 할게요. C는 아니까 정확하게는. 할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원뿔 안에다가요 밑면의 길이가 1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기둥을 갖다가 밀어 넣었는데 꼭 맞게 들어갔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꼭 맞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1인 애가 이렇게 원기둥이 이렇게 꼭 맞게 들어가면서 이쪽으로도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반지름이 1입니다. 자, 다시
다시 정리 좀 해볼까요? 원래가 처음에 반지름이 얼마였냐면요 3이었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1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닮은 모양으로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랑 닮음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1대 3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x라고 잡게 되면은 전체가 3x다라고 이렇게 잡혀야 돼요. 근데 우리가 AB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6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6이다라고 하면요. 얘는 2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원기둥의 높이가 뭐 4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끝났네. 4죠. 그래서 이제 꼭 맞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하고 갈게요. CRT 저 좀 주세요. 그림 풀었죠? 네. 알았어. 믿겠어. 믿어야죠. 네. 네, 풀어주세요. 아까 처음에 누가 주셨더라? 이름 좀 써주시지. 아, 그 저요. 네. 푸는 중? 푸는 중? 못 갖고 왔댔나? 네. 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풀림 풀었어? 알았어. 네, 풀고 있어? 아니면은? 이거 원래 주제. 아까 보니까 갖고 왔던데. 다음 시간까지 풀어? 네. 저 프린트 좀 빨리 뽑아올게요. 풀고 계세요. 잠깐. 숙제 말씀드려야지. 여기 더블부 47쪽까지죠. 47쪽까지 푸시는데 축척은 안 푸시려면 안 푸셔도 되고 네. 38쪽까지만 일단 푸시고 어차피 프린트도 나갈 거니까. 47쪽이요? 네. 뒤에 아니, 38번까지.